11월 주택 착공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9.3% 증가한 68만 5천 건을 나타내 전문가 예상치인 63만 2천 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도가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7.2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치상 투자 심리는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평균 일중 변동성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발생한 19일을 제외할 경우 1.01%로 올 들어 최저치입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알뜰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GS칼텍스는 영남과 호남 지역에, 현대오일뱅크는 중부 지역 알뜰 주유소에 1년간 기름을 공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반등폭이 아쉬운 어제였다면 오늘로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코스피 시장 1,800을 회복했었고요. 좀 전에 1,850까지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만에 쌍끌이로 매수해 주는 데다 프로그램까지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수급의 삼박자가 환상적인 하모니를 아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훈풍을 자아낸 주인공, 바로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과 독일이 약속이나 한 듯 지표가 모두 좋게 나왔고 스페인의 단기 국채 입찰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영향입니다. 글로벌 증시처럼 우리도 3% 넘게 오르면서 보폭을 맞추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한 나흘 정도 남았나요? 다시 한번 산타랠리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피어오르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많이 향후 오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 흐름부터 정확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전해진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1,8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도 3%대 강세를 보이면서 1,849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7선에서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30선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그 강세를 이어가면서 184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오전에는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거래가 진행됐는데요. 현재는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13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4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도 크게 매도에 나서지 않았던 개인은 7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4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단숨에 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502선입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뉴욕 증시의 호조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함께 동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500선과 503선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이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129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 소폭의 매수를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내리면서 현재는 1,14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유로 무료 완화에 어제보다 6원 60전 하락한 1,155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초반 횡보세를 보이던 환율은 여기에서 달러 매도에 나서고 또 내고 물량도 유입되면서 빠르게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15원 40전 하락한 1,146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종이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업종과 화학, 전기, 전자 업종도 3%대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4% 상승하면서 105만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역시 3%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4% 강세를 보이면서 32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가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7% 가까운 상승세로 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4%대 상승하면서 현재 3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4% 상승하면서 14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오일 역시 6% 가까이 강세를 보이면서 105만 원에 거래가 15만 원에 1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이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2% 상승하면서 2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포스는 1% 상승했네요. 17만 9천 원에. 포스코 ICT도 2% 상승하면서 현재 9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J ENM입니다. 1% 상승하면서 현재 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FA 2% 상승하면서 6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0.8%의 강보합권에서 현재 18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시젠이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3.7% 상승한 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멀티리얼즈는 7거래일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주당 2,900원 상승한 7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신영증권의 임태근 선임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나온 호재 때문에 갭으로 61선 돌파하면서 1850 모습 좋네요. 예. 오늘 뭐 전날 이제 미국의 어떤 주택 지표가 좀 회복이 되면서 또 이제 향후의 어떤 경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좀 강세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독일 경기 지표도 이제 예상 의외로 좀 호전을 보였는데요. 물론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내년 1분기에 좀 재차 또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워낙 시장의 어떤 이제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 기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그 호재에도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런 추세로 조금만 더 가준다면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럽 복병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럽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요. 일단 내년 1분기가 되면 어떤 유럽 경기에 하강하는 국면과 그리고 일단 유럽 그 당국의 특히 ECB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EFSF의 효용에 어떤 그 시험대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가. 네. 따라서 그럼 과연 이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유럽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폭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양쪽의 어떤 변수가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이제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대응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일단 뭐 지수로만 보면 1700 한 5, 60 부근 정도에서 바닥은 1차적으로는 확인을 한 것 같고 오늘 또 출발과 동시에 1800도 회복을 해서요. 향후에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오늘 개인들은 한 7거래일 만에 이제 슬슬 물량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현금화가 맞는 전략일까요? 일단 지금 원래 이제 주식시장의 코스피에 좀 조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가 여기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단기에 워낙 큰 폭으로 급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1760에서 1차적으로 좀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반등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아직까지 접근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보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1900은 되겠죠, 그래도? 뭐 1900선까지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한 1800 후반대까지가 아마 좀 제한된 상승폭의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이었군요. 신영증권 임태근 선임연구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인호색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강한 추세 되돌림 속에 1850선 저항대에 진입했다.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림 몫시에 사자 하셨고 최종대 차장님은 변동성이 매물대를 정리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관망 주문하셨지만 다시 한번 과대 낙폭 대형주 분할해서 사는 거 좋겠다고 의견 틀어주셨네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윤 대표님 보수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볼 때 제한적으로 지수는 오를 것 같고 때문에 단기 대응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1900선을 목표
지표라는 단기 상승 시도는 계속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얘기를 하셨고요.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진 이사님은 악재 확산과 축소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하신 단기 하락 추세선 지지대인 1814는 회복했지만 추격 매매는 역시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다시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눌림목에 샀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 종목이네요. 차 부품주 가운데 현대위아, 건설주 가운데 대림건설, 조선주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을 꼽아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도 다시 한번 낙폭과대 대형주 한번 분할해서 사보자 하셨는데 그 관심 섹터를 역시 5개 업종으로 이렇게 압축을 좀 시켜주셨고요. 신시훈 대표님도 IT의 포트 비중을 30%, 나머지 중국 관련주 20%, 타이어 업종 20%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1900까지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더 갈 수 있다 하셨었는데 IT의 건설, 기계화학, 바이오, 중국 소비 수혜주 좋게 보시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중기적으로 IT 특히나 많이 빠진 종목에 관심 갖는 것이 좋겠지만 추가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분할해서 이익 실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왔지만 1000억대 정도의 현물 매수세만 보이고 있는 와중에 보수적인 외국인재 수급 상황 감안했을 때 단기 대응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주간 어떤 전략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추이 확인하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우리 신진훈 대표님의 주간 전략 변화가 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오늘 12월 21일까지 5거래일간 전략 변화 보겠습니다. 내년도 실적 전망 컨센서스는 IT 업종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12월 15일 날 해주셨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경제 지표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지표 따라서 등락할 것 같고 그래도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하락 방어에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지표 관련 의견을 이틀 연속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북한 얘기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날요. 대북 리스크 영향을 판단하는 데는 환율과 매평채 시장을 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투매하기보다 이 두 가지 변수 보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 주문을 하신 바 있고 오늘은 보수적 외국인들의 수급을 볼 때 역시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변화가 있었군요. 네, 다시 한번 신 대표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정도 되면 다 씻은 듯이 나온 것 같거든요. 지수 보면은. 네네. 일단 뭐 가장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린 부분 지금 환율 시장하고요. 그 외평채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보면 그대로 해외 내지는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그 대북 리스크를 보는 관점 그대로 자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환율 시장 좀 살펴보면요. 어제 12원 그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 15원대로 다시 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하락 안정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0원 밑에서 그 빠른 지금 안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지금 대북 관련된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그 생각해왔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평차 가산 금리 쪽 좀 살펴보게 되면요, CDS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한 160 그 8bp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망 당시 그날 저녁에 그 가상금리가 진행됐던 것이 8bp 정도 오르는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다소간 그렇게 그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위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오늘의 우리 시장 어찌 보면 지난 밤에 있었던 글로벌 시장의 상승분 더해서 이 부분에 더해서 그 김정일 그 사망에 따른 그런 소식에 따른 그런 그 급락 부분을 오히려 더 만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 며칠 만에 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 있는데요. 미국 그리고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3%가 넘는 나스닥 지수 상승분을 감안을 한다면 오늘 어찌 보면 외국인 매수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과거 한 서너 달
전 상황, 외국인들이 이런 그 급등을 보였을 때,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보였을 때 우리 시장을 매수하는 그 분위기,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그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좀 돌아보게 되면은 어제와 같은 상황 발생했다 그러면 통상 오늘 같은 경우에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나타나야만 어떤 그 평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000억 원 수준의 매수세에 그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아직은 수급이 명확하게 지금 그 개선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이제 보니까 전략상의 지표 얘기도 하셨던데 일단 의외로 미국 쪽 지표는 꾸준하게 좋게 나오고 있고 독일까지 지표가 개선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는 일단 하방을 탄탄하게 하는 요소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지표 부분, 경제적인 지표 부분은 상승을 끌어가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방을 지지해주는, 하방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죠. 그 지금 현재 그 모멘텀, 이렇게 뭐 경제 지표들 나오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간헐적으로 시장에 하락이 됐을 때 조금 좀 들어 올려주는 수준. 특히나 어제 그 지난밤 그 글로벌 증시를 살펴봤을 때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전달을 어떤 그 똑같은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를 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어제와 같은 그렇게 큰 반응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오히려 경제 지표로 인한 큰 폭의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4일, 5일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보였던 부분에 대한 반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까지도 어떤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상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는 당연한데 매수폭은 기대 이하이고 그 매수 강도는 예전의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네, 대상은 그렇습니다. 낙폭 과대주입니까? 전략 세워주세요. 아닙니다. 낙폭 과대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접근은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낙폭 과대 한 주, 결국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진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수급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런 그 이유들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뭐 그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그 부분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은 저는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 제가 뭐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년 1, 4분기 그리고 내년에 과연 기관들이나 어떤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 그리고 어느 업종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예상 그리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장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결산기 마감 앞두고 보유 종목 종가 관리하는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이 IT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점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략에 보니까 IT 업종이 내년 이익 컨센서스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분류가 됐다면서요. 네네. 일단 뭐 그 부분 지난주에 사실은 그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그 내년 2012년 실적 전망을 함에 있어서 각종 그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을 취합해서 종합을 해봤더니 IT 업종 매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실적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의 증가폭이 50%에서 60%에 달하는 그런 그 전망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기타 뭐 자동차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화학 정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순이익의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한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요 펀드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꾸려갈 것인지를 다소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나머지 관심 업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타이어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결국 뭐 그 타이어 업종, 자동차 업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 관련 부품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자동차 완성품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종을 최소한 포트폴리오에 한 20% 정도는 담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결국 타이어 업종이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이어 업종 하면 아무리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차 예를 들게 되면요. 지금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 계속해서 그 판매 성장세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더 주가에 있어서 더 상승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0% 성장, 9%의 성장이 15%, 20%의 성장으로 그 배가가 되어야만 어떤 국가의 상승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성차 부분은 다소간 지금 그냥 그 보유 관점의 대응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매수 관점이라 하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부분, 그 타이어 업종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차 보급, 특히나 이제 그 신차 보급도 있겠지만 그 어떤 그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 부분 이제 큽니다. 그래서 그 한번 한국 타이어라든지 뭐 넥센 타이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내년 실적 성장 괄목할 만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어서 계속 지금 연말에 다가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타이어 업종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 지금 현재 계속 약간은 지금 유럽 이슈 그리고 미국 경제 그 지표 이슈에 의해서 조금은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 이슈 결국은 소비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중국의 어떤 그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서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특히나 그 중국 지금 경제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부양 부분을 계속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중장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 대응 그리고 무조건 낙폭과대지 볼 것이 아니라 IT, 중국 관련주 그리고 완성차보다는 타이어 업종으로 한정 짓자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비슷합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동향 알아볼 텐데요. 비차익 쪽도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로 바뀐 상태거든요.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반에 사기도 하지만 오늘 국가지자체 쪽에서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베이시스가 많이 좋아졌네요. 네, 오늘 베이스는 한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의 베이스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익 쪽에서 한 1,58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 25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후반에 한 2,000계약 정도, 지금 현재 2,2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장 후반에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베이시스 개선을 이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현물 수급도 좋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도 오늘 한 1,3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지난주까지 프로그램 순매수가 한 5조 원 정도 유입됐는데 프로그램 순매수 여력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오늘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 매수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베이스가 좋아지면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김 애널리스트하고 연결했을 때는 한 10,000계약 정도 추가 매도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외국인 선물 순매수 여력을 일단 살펴보면요. 지난 11월 말에 저점을 한 5만 계약까지 매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가 11월 말과 12월 초에 반등을 하면서 한 4만 5천 계약까지 줄이면서 한 5천 계약 정도의 매도를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한 15,000 계약을 매도를 하면서 일단 2만 계약 정도 수준의 현물 매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9월, 10월, 11월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평균이 한 35,000 계약에서 3만 계약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 매도 여력 또한 10,000계약에서 15,000계약 그리고 매수 여력도 맥스로 봤을 때 10,000계약 정도 매수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지수 하락이나 지수 상승에 강하게 어떤 포지션을 베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살 수 있는 여력이나 팔 수 있는 여력이 좀 엇비슷한 그런 외국인들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선물시장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써 이제 조금 낙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듯해요.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는 것하고는 달리 개인들은 뭔가 좀 많이 현금화시키는 분위기라서요. 일단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어제하고 그제 주식을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한 물량이 지금 오늘 청산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21선을 완전히 넘어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장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지수가 좀 더 추가 상승을 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주 반등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좀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가에서 돌아서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주도 업종들이 좀 뚜렷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흐름이 좋았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테마가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특히 그중에서도 많이 부각되는 것이 최근에 대체에너지 관련 테마, 그러니까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강세를 계속 보였던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뭐 정치인 관련 테마, 정치권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띠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크게 좀 오르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 특별히 많이 오르는 핫 종목으로 어떤 것들 준비하셨습니까?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오늘 주가는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종목 간의 상승은 뭐 그다지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매도 물량이 부딪혀서 밀리는 종목이 꽤 많은 편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날이 지금 우선 먼저 꼽히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 또 최근 들어서 그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료 결제가 붙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만은 결국 주가는 지금 다시 추가 상승을 하기보다는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또 다시 반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들의 변화가 막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오늘 전자상거래 관련주들 강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진해운이 있는데요. 한진해운은 일찌감치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현대상선이 해운동맹에 세계 최대 해운동맹에 가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해운주 전체가 오늘 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은 초반에도 한번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승세를 좀 더 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성 LST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강한데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매수가 좀 좋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오성 LST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약 12% 정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OCI라든지 그 밖에 뭐 웅진에너지라든지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핫 종목들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콜드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은 사실 뭐 장이 좀 전체적으로 강한 편이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이 크게는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좀 약세를 타거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전기술인데요. 사실 최근에 10만 원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원자력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계속 지수가 조정을 주는 동안에도 주가가 안 빠지고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부담감이 돼서 지금 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더 추가 상승 안 하고 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뭐 종목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유를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가실 수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나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지가 있는데요. 이지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이 장중에 상당히 깊었다가 지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판단에는 정치권 관련 테마들이 아직까지 강세를 더 띌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조정 구간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태고 내일 빨리 또 반전이 들어와 버리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정치권 관련 테마는 뭐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진로봇이 오늘 조정을 받는데 지금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원고 작성할 때만 해도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만 지금 반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의 요인 자체가 뚜렷하진 않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던 상황이 나오고 급등세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종목이 마이너스권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반전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추격 매수 하시는 건 역시 부담스럽겠고 적절하게 그 저점 매수 하셨다면 대응하시고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유진로봇은 추격 매수 자제하고 한정기술은 보유, 이지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감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슬그머니 3%의 앞에 3자를 조금 내주는 분위기라 약간은 아쉬울 만한 종가가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에서 민종화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산타랠리 이런 거 여쭤봤었을 때 12월 1,800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북한발 악재로 또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북한이 좀 조용해지니까 역시 유럽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얼마 네. 전에 긴급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었잖아요. 네. 일단 오늘 뭐 투자자분들께 오늘 좀 말씀드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뭐 EU 긴급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 그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나왔는데요. 일단 뭐 기대치에는 훨씬 좀 못 미쳤던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결론부터 뭐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 기대를 했지만은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고, 그다음에 그 공은 제가 봤을 때 한 1월 중순 정도로 일단 다음 EU 정상회담으로 좀 넘어갔다고 이렇게 좀 결론부터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올 연말 또 내년 1월 이 EU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무엇보다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팩터는 일단 중국과 미국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 지표는 연말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예정인데 대체적으로 되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선행 지수든 아니면 개인 소득,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수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갔지만은 좀 흐름은 조금 어떻게 보면 폭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쪽에서 일단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그러니까 지금 독일 총리가 지금 이제 휴가를 좀 내서 좀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올 내용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뭐 ECB 뭐 총재 발언 등이나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만 좀 주의해서 뭐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후 긴급 재무장관 회의는 일단 이번에 그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일단 지난 뭐 12월 9일 날 합의한 그 신재정 협약에 대한 어떤 뭐 그것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순 이후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그 신재정 협약에 대한 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또 ESM의 그런 재정 확충 규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럽 사태는 뭐 그때가 어느 정도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때까지는 뭐 매매는 일단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 일단 영국이 일단은 뭐 이번에 뭐 IMF 재원 확충에 일단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해서 일단 뭐 네. 반대 의견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그나마 영국이 그런 유럽 재정 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 좀 참여를 좀 해준다면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국은 여전히 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내년 초에 아마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좀 코멘트만 짧게 하고 일단 영국에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번 재정 확충에 대해서 너무 EU 국가들에만 너무 EU 국가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은 논의되고 있는 것이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네. 뭐 G20 국가라든지 좀 더 크게 좀 참여를 해서 어떤 재원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지금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뭐 내년 초에 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는 했는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갖고 네. 이 점 또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재무장관 회담 열리면서 일단 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만 일단은 뭐 300억 유로, 200억 유로, 뭐 100억 유로 정도의 그런 재원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요런 정도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기대치는 상당히 좀 못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는 게 그 ECB 총재의 발언인데 일단 어제 뭐 유럽 회의를 참석차 발언을 했는데 일단 여전히 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내년 1분기가 되면은 일단 유럽의 은행채 만기 또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3천억 유로 이상 정도가 되는데 일단 그때 좀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ECB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점을 많이 지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재무장관 회의 때 일단 뭐 유럽은행 각 유럽 국가 그 은행들에 대해서 기존에 뭐 1.5% 1년 만기 대출을 했었는데 뭐 그 금리를 내려서 1% 그러니까는 3년 만기 대출로 이제 연장을 했다. 뭐 그나마 좀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장 좀 성과. 공적으로 볼 게 뭐 예. 요점인데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그래 은행들에 대해서 1%로 내가 빌려줄 테니까 뭐 나중에 스페인이나 갚아라. 이탈리아 예. 그걸 6%에 사라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런 예.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는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양적 완화 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양적 완화라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마리오 드라기 총재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꼼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뭐 이것이 뭐 큰 시장에 지금 기대를 할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 점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갖고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ECB에서도 계속 그 민간 국채 수요에 대해서 EU의 역할을 계속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그 남유럽 국가에 대한 그 민간 수요 국채 그런 수요가 좀 살아날 경우에는 오늘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은 또 그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지금 정도에서는 뭐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그동안 좀 항상 느꼈던 거는 뭐 드라기 총재 또 메르켈 총리가 항상 발언이 있을 때마다 뭐 주가가 지수가 좀 밀렸던 그런 지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입만 열면 빠지는군요. 진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뭐 북한 변수는 저희가 민 차장님하고 얘기할 새도 없이 그냥 수면 밑으로 일단은 가라앉은 시점이고 유럽도 뭐 입항국에 다들 휴가도 다 뭐 찾아 떠났다고 하니까 좀 소강 상태일 것 같고 미국 쪽 그래도 지표 나오는 것들은 꾸준히 좋아서 뭐 급하게 좀 올라왔지만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가 매수 하지만 단기 얘기가 오늘 전략상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네. 민 차장님은 그냥 그대로 현금화 얘기하실 거예요. 전략 네.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참 특이할 만한 게 외국인이 그렇게 매수 규모 자체는 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00억 지금 넘어가고 상태인데 이 1,000억을 좀 샀다고 해서 지수가 이렇게 50포인트 넘게 올라가는 거는 또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은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뭐 매도로 전환됐을 경우에 충분히 큰 폭으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네. 것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하는 거는 뭐
뭐 추세적으로 더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전혀 보이지는 않고요. 네. 어느 정도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지 않나. 뭐 단기 치고 빠지는 뭐 그런 자금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도 일단 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존에 뭐 어제 그제 뭐 단기간에 샀던 종목들, 수익 났던 종목들은 좀 반 이상은 좀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 포트 보기 이전에 혹시 뭐 연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오늘 갖고 나오신 거 있나요? 네. 일단 뭐 업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만약에 장이 뭐 저는 1,800만 지켜도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네. 만약에 뭐 1,900 뭐 근처까지만 간다고 쳤을 때 일단 가장 좋은 일단 먼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나누자면은 여전히 중소형주 랠리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PR 쪽을 생각을 한다면 대형주는 좀 약간 부담이 되고 수익 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는 태양광 쪽하고 2차 전지 쪽이 가장 유망하지 않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갖고 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갖고 나와 봤는데요. 먼저 저는 처음에 좀 말씀드릴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 ETI라는 좀 종목입니다. 네. 원래 기존 사업부는 LED 부품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은 그 LED가 뭐 생각만큼 그다지 업황 자체가 이렇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도 저도 뭐 탐방을 다녀온 결과로는 일단 뭐 LED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이쪽에 좀 그러니까 어제였죠. 뭐 공시를 내보냈는데 일단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리튬 인산철 양극재입니다. 그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설비 증산을 하기 위해서 어제 그 홍콩 자회사에 117억 정도를 투자를 단행을 했었는데 네. 일단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어느 정도 좀 기관 쪽에서든 아니면 일단 뭐 발빠른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자문사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보통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12월 때문에 들어. 예. 일단 뭐 충분히 뭐 주가는 뭐 위로 충분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내년 1분기에 어느 정도 2차 전지 그 테마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뭐 중소형주 위주로 찾는다면은 우리 네. ETI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은 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미리 좀 들어가 계셔서 내년 1분기를 바라보고 일단 뭐 그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뭐 목표가는 일단 오늘 좀 4,300원 정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1차 단기적으로 제가 5,000원만 일단 뭐 제시를 해드리고 예. 일단 뭐 5,000원 언저리에 갔을 경우에 제가 한번 목표가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5,000원으로 일단 기간은 1개월 정도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본다면 충분히 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보유기간 1개월을 제시를 해드리고 비중 10%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중소형주도 좋을 것이다 하셨었잖아요. 네. 예, 뭐 태양광 쪽에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워런 버핏이 뭐 2번째 투자를 단행했다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래도 최근에 뭐 부각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뭐 테마인데 네. 그 중에서 딱 그 워런 버핏이 투자한 그 태양광 업체 그런 걸 따지고 본다면은 가장 실질적인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볼 종목은 SDN입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주위에 뭐 여러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예. 결론을 얻은 겁니다. 정말로 SDN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정말로 그렇게 지금 흐름이 펀더멘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 업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DN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일단 뭐 SDN은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 SDN에서 일단 불가리아 발전소를 일단은 건설을 해서 이번 3분기 또 실적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뭐 4분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 불가리아 쪽에서 더 큰 폭의 어느 정도 그런 성장세가 더 실현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4분기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내년도에는 뭐 더 큰 펀더멘탈에 대한 향상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불가리아 쪽에서 지금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지만 뭐 내년도에는 뭐 일본이나 아니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도 충분히 뭐 그런 공장 그 발전소 수주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SDN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충분히 뭐
뭐 어떻게 본다면 뭐 기대가 상당히 지금 큰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매수가는 뭐 금일 종가, 그다음에 저는 목표가를 지금 8,800원대인데 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단기 플레이는 하지 않고 일단 장기 플레이로 가져가면서 저는 한 1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9개월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처음에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그러니까는 그제까지 제가 2만 원을 항상 뭐 투자자분한테 많이 얘기를 예. 드렸었는데, 일단은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일단은 18,000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뭐 가능성 있는 목표가고, 충분히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네. 충분히 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뭐 담그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SDN 이렇게 신규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000원인데 9개월 뒤에 18,000원 기대한다. SDN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아볼까요? 자, 기존 종목 세 종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핫한 종목 예림당 있고요. 대창, 단조, 세미텍도 20%, 25%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면서 AS를 받아볼 텐데, 예림당, 예, 22.3%, 엔젤산업이 정말 무섭군요. 얼마 전에 상한가, 오늘도 거의 뭐 목표가에 장중에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 나머지 두 종목 가운데서도 세미텍은 오늘 5%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네. 예림당부터 봐주시죠. 네. 일단 예림당은 일단 오늘 중으로 저는 매도를 좀 하라고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너무 지금 테마 쪽으로 좀 많이 좀 접근이 된, 저는 어떻게 본다면 좀 펀더멘탈 쪽으로 좀 접근을 좀 했었는데, 이게 워낙 또 테마주 쪽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뭐 그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이런 뭐 개인들의 그 테마성 매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매도를 지금 계속 며칠째 해오고 있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저는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좀 예.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뭐 갖고 가셔도 되겠지만은 일단 뭐 워낙 지금 장이 그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로 현금화 시키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림당은 워낙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기존 동종 업체에 비해서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또 뭐 갤럭시 노트든 그다음에 아이패드 뭐 그런 IT 신규 네.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IT 하드웨어에 이은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는 더 내년도에는 더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를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두 종목 가운데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세미텍 아까 5% 추가 매수 얘기하셔서 짧게 의견 좀 주시죠. 예, 뭐 세미텍은 어떻게 본다면 뭐 아직까지 거래량도 지금 미미하게 지금 거래가 되면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때도 부담 없이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투신 쪽에서 또 IT 부품주들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맞아요. 조정 분위기였는데, 네. 일단 세미텍도 뭐 기간 아직 매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좀 업황 자체가 좀 조정 분위기이기 때문에 같이 좀 빠진 경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일단 뭐 내년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충분히 오늘 좀 기관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하고 나왔는데, 좀 기관에서 좀 더 매수가 이어진다면은 신규로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뭐 제가 제시해드렸던 뭐 4,000원 이상 가격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 추가 매수 이렇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가량 수익 보고 예림당 빠진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 종목인 두 종목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신규 종목이 2차 전지 가운데 우리 ETI 그리고 태양광 관련 중소형주 SDN이었거든요. 현금 비중도 약간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님 완성본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림당이 22% 수익 보고 빠진 네 종목으로 포트가 바뀌게 됐군요. 세미텍은 5% 추가 매수돼서 30%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세미텍은 내년까지 보기 때문에 비중 늘리신 거고요. 우리 ETI하고 SDN이 오늘 새롭게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종가 정도에 사보시고, SDN은요 지금 현재가 한 8,000원 정도인데 18,000원 9개월 정도 들고 있으면 좋겠다 하신 태양광 관련 중소형주고, 우리 ETI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네, 민종화 사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자 내일장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